대한민국 이혼율은 아시아에서 전체 1위라고 합니다. 이혼율이 높을수록 재혼율도 높아지고 있죠. 나이가 들면 아무리 자식과 친구가 곁에 있어도 문득 밀려오는 외로운 감정으로 인해 재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하죠. 이혼을 하신 분들은 과거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재혼을 더 신중히 생각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더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빨리 진행된 재혼 생활이 과연 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재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삶이 훨씬 더 나은 진짜 이유는 결국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감본부입니다. 저는 오은영의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을 종종 봤었어요. 생각보다 재혼 가정이 많다고 느꼈고 초혼 부부보다 더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재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낀 점들을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나이 들어 재혼을 하면 왜 안 되는지, 결국 다시 이혼하게 되는 사람 특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재혼을 왜 하려고 하시나요? 돈 때문에? 아이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이런 분들은 재혼을 해도 또다시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혼을 하고 다시 이혼할 확률이 높은 이유. 첫째, 전 배우자와 비교하여 상대를 선택한다. 이혼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전 배우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착각을 하게 되죠. 따라서 전 배우자에게는 없었던 부분을 새롭게 만나는 상대에게서 채워지게 되면 바로 재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 배우자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서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을 택한다든지, 경제력이 없었던 상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여 재력만 보고 재혼을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좋은 부분만 보려고 하면 단점은 그냥 덮어지거나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재혼을 하여 같이 살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단점들이 더 크게 보이게 되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단점이 커졌다기보다는 나 자신이 이제야 현실을 깨닫게 된 것뿐입니다. 그렇게 내가 덮어버렸던 단점들로 인해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결국 다시 이혼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상대를 얼마나 어디까지 이해해줄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하고, 반대로 상대도 나를 어느 부분까지 이해 가능한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녀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재혼하고 다시 이혼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경제적 이유와 자녀 문제라고 합니다. 연애를 할 때는 서로의 좋은 점만 보이고 현실을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키우겠다는 다짐을 하며 재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 자식처럼 키우려고 해도 남의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품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의붓 아빠가 가정교육을 이유로 훈계를 한다거나 딸에게 조금 과한 스킨십을 했을 때 엄마 입장에서는 괜히 예민해지고 불안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폭력 혹은 아동학대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 생각이 되어 의심도 커지고 부부싸움도 잦아지면서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이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다 똑같이 대한다고 해도 서운한 것이 보이게 되고 차별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사교육 등 모든 것을 완벽하게 똑같이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결국 네 아이, 내 아이를 따지면서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나만의 자유를 포기 못한다. 연애를 할 때 둘만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재혼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에게 자녀가 있거나 나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이 둘의 관계에 들어와 가족으로 함께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여야 합니다. 그만큼 나의 자유와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불렸을 만큼 주말에는 캠핑, 축구 등 취미를 즐겼거나
소파에 누워 TV 혹은 유튜브 보는 것이 일상이었다면 재혼 후에는 그런 자유들을 갖는 것이 어려워지고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서로의 재혼 목적이 다르다. 남자들의 재혼 목적은 자녀 양육이며 여자들의 목적은 절대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여자들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재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이 좋고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재혼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면 결국 이 관계도 정리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재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재혼의 이혼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거나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고요. 경제적인 것도 재혼 초반에는 해결되는 듯 싶겠지만 다시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진짜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아무나 만난다. 이혼에 대한 시선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해도 돌싱이라는 꼬리표로 인해 자책을 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이혼한 여성을 쉽게 보는 남자들이 있는데요. 외로워하는 감정을 건드리고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위로하며 평생 곁에서 지켜줄 것처럼 다가와서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데 이용을 합니다. 따라서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존감이 낮을수록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 다른 이성을 계속 찾아 나서게 됩니다. 성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사랑이라 믿고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재혼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자기 개발 혹은 취미 생활을 가지면서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가져야 하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될수록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시야도 트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혼하게 되는 사람 특징. 첫째, 금방 사랑에 빠지고 금방 사랑에 식는 사람. 40, 50이 넘은 분들, 특히 한 번의 결혼 실패를 겪은 분들은 사랑만 갖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보다는 다른 요소들이 결혼을 유지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50이 넘어서도 금방 뜨거운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은 미성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깐의 열망과 욕망, 충동 등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순간적 사랑에 불타올라 재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혼 후엔 또 금방 사랑이 식어 결국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자신의 그런 감정만 너무 몰입해서 마치 20대 같은 뜨거운 사랑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재혼을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신뢰가 없는 사람. 재혼을 하기 전 한 달 생활비나 아이들 학비 등 가계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은 서로 간의 예의와 신뢰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재혼 후 처음 몇 달간은 약속을 지키는 듯 하면서 머지않아 슬슬 약속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이번 달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당신 돈으로 우선 쓰자. 내가 꼭 갚을 테니 당신 이름으로 대출받자. 라며 은근슬쩍 약속을 미루고 배우자의 돈까지 탐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초혼이나 재혼의 이혼 사유 중 가장 높은 것이 돈 문제라고 하는데요. 생활비를 잘 주지 않거나 상대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심해지게 되면 결국 이혼 소송으로 번져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혼 전 만남의 단계에서 사소한 거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꼭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내 자식만 챙기는 계산적인 사람. 전 배우자와 이혼 후 평소 자녀들과 왕래가 없던 사람들도 65세가 지나면 마치 인간의 회귀 본능처럼 자신의 핏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재혼한 사람들은 자신의 돈이 현재 배우자와 그의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싫어 자신의 자녀들에게만 재산을 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혼 후 함께 지내왔던 배우자 노후 생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실망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죠. 평소 돈을 주는 것에 대해 계산적이거나 각자의 돈은 각자가 쓰자며 자산 합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사람과는 갈등이 커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단단한 사람이 되는 방법. 1.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자. 타인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는 것은 모든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닌 외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산다는 것이죠. 내 삶을 어떠한 사회적 기준에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게 당당하고 기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고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2.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 느끼지 말자. 외로움이란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 즉 고독한 감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꾸 인간관계를 맺고 타인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고독함과 외로움을 견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에게 의지하려는 행동을 자제하고 나 자신의 진짜 행복에 집중하여야 하죠. 우선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면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지 찾아보세요. 취미생활도 갖고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성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로 인해 더 좋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시야도 트이게 되는 것이죠. 혼자의 자유를 실컷 느끼고 나서도 난 결혼 생활을 원한다 라고 하신다면 그때 재혼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사람들은 마치 청개구리처럼 결혼을 하면 자유를 꿈꾸고 자유로워지면 혼자임을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과거의 상처와 현실을 망각한 채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착각을 하면서 재혼을 결심하죠. 하지만 모든 잘못을 전 배우자에게만 돌리고 나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전보다 더 나은 상대를 만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상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려고 노력해야 그 만남이 오래갈 수 있고 끝까지 가는 인연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환상과 착각을 버리고 나 자신부터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역설적이게도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 결혼 생활도 잘한다고 하는데요. 혼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적응해야 그에 맞는 수준 높은 짝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재혼이 아니더라도 마음 맞는 사람과 연애하며 지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누구나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것이냐, 아님 교훈으로 삼고 성장을 할 것이냐의 차이는 자신의 단단함과 지혜로운 판단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나이 들어 재혼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재혼을 하고 다시 이혼할 확률이 높은 이유. 첫째, 전 배우자와 비교하여 상대를 선택한다. 둘째, 자녀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셋째, 나만의 자유를 포기 못한다. 넷째, 서로의 재혼 목적이 다르다. 다섯째,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아무나 만난다. 이혼하게 되는 사람 특징. 첫째, 금방 사랑에 빠지고 금방 사랑에 식는 사람. 둘째, 신뢰가 없는 사람. 셋째, 내 자식만 챙기는 계산적인 사람. 혼자서도 단단한 사람이 되는 방법. 1.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자. 2.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 느끼지 말자. 공감본부에서는 항상 당신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